7월 1일 고집 발행가. 정말 고집불통이시군요. 스스로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 작은 머리를 좀 내버려 두라고요. 자꾸 생각을 고쳐먹고 어쩌고 하지 말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잊어보니 그건 다 변덕에 지나지 않는 거군요. 우리가 함께 사는 게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말 좀 해보세요. 우린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 이렇게 만족스럽고 행복한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낯선 사람들 틈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쩌면 당신은 낯선 사람들이라는 게 뭔지 아직 모르는가 보군요. 그래요? 그러지 말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낯선 사람이 뭔지 제가 말씀드리지요. 낯선 사람의 빵을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 그것을 압니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발행가, 낯선 사람은 사악합니다. 흉측하다고요. 너무나 사악해서 당신의 연약한 심장은 배겨내지도 못할 겁니다. 질책과 비난과 섬뜩한 눈초리로 당신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마치 안락한 보금자리에 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좋아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머리가 없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당신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은 노인은 어쩌라고요?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라니요? 도와주는 게 없다니요? 어떻게 도와주는 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중한 사람, 당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저에게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발행가, 당신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고 계신데요. 지금 이렇게 당신에 대해 생각만 해도 저는 즐거워지는걸요. 가끔 당신께 편지를 쓰고 제 모든 감정을 거기에 토로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장도 받는걸요. 당신께 드리려고 작은 옷장을 샀습니다. 모자도 장만했어요. 당신께서 가끔 무슨 부탁이든 하시면 저는 그 부탁도 다 들어. 아니, 당신이 제게 도움이 안 된다니요? 이 늙은 나이에 저 혼자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달리 어디에 쓸모가 있겠어요? 발행가, 그런 생각은 안 하신 모양이죠? 아니요, 당신이 하셔야 할 생각은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없으면 그가 무엇을 하겠어?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익숙해졌습니다. 당신이 자꾸 이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저는 내바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발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당신이 없는 곳에서 저 혼자 남아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 내 사랑, 발행가. 당신은 집 마차꾼이 나를 볼거모 공동묘지로 싣고 가기를 바라는가 봅니다. 어떤 거지 노파 하나만이 제 관을 배웅하고 제 위에 흙을 덮은 다음 저 혼자만 남겨두고 다들 떠나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악입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가씨, 정말 죄악입니다. 신께 맹세코 그건 죄악입니다. 발행가, 당신의 책은 돌려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책에 대해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제 평생 저는 이렇게 훌륭한 책은 읽어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문을 해봅니다. 아, 나는 어찌하여 여태 그 바보로 살아왔던가? 무엇을 했던가? 어디 산속에라도 들어갔다 온 걸까?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백지 상태입니다. 발행가, 당신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죠. 저는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도 별로 없고 정말 몇 권 안 읽었습니다. 읽은 게 거의 없죠. 인간의 세계라고 지혜가 담긴 작품을 읽었고요. 종으로 여러 가지를 연주하는 소년과 이비코프 학을 읽었어요. 이비코프는 독일 작가 실러의 발라드로 주코프스키에 의해 러시아어로 번역된 책이라고 하네요. 이비코프의 학을 읽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 외에는 읽은 게 없어요. 이제 당신이 주신 책에서 역참지기를 더 읽었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내 이야기가 자세하게 씌어있는 책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살면서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모르고 지나치던 일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생각나게 되고 기억이 되살아나고 내막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책을 좋아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작품이든 가끔 다른 책들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마치 그 책은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것처럼 아주 묘한 책들이 있습니다. 저로 말하면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어요. 따라서 저는 너무 수준 높은 작품들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신 작품은 마치 제가 쓴 것처럼 정말 제 생각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더군요.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뒤집어 보인 것 같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자세하게 씌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평범하더군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글을 썼을까요? 정말 저라도 그렇게 썼을 거예요. 안 될 게 뭐예요? 저도 책에 씌워진 것하고 아주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요. 게다가 저도 가끔은 가엾은 삼손 비리인과 비슷한 처지에 처하는 걸요. 더군다나 우리 사는 세상에는 삼손 비리인들이 그렇게 불운하고 착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빈틈없이 모든 게 잘 묘사된 책입니다. 죄 많은 그가 술을 진탕 마시는 대목이나 의식도 없는 채 서러워하며 하루 종일 양가죽 털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는 대목이나 자신의 타락한 딸 두니아사를 생각하며 펀치로, 이 펀치는 과일 실즙에 설탕, 술 따위를 섞은 음료입니다. 펀치로 고뇌를 잊고 더러운 옷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며 서럽게 우는 대목에서는 하마터면 저도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생생합니다. 당신도 읽어보세요. 얼마나 현실감 나는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저도 보아왔으니까요. 제 주위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째레자만 예로 들어도 그래요. 멀리 갈 게 뭐 있습니까? 저희 하숙집의 가난한 관리만 해도 그런 걸요. 그도 어쩌면 삼손 비리인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로시코프라고 성만 다를 뿐 그 소설의 내용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제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네프스키 거리나 강변에서 산다는 백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름대로 지금은 고매한 품격이 있어서 좀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 뿐이지 그에게도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저희에게서 떠나려고만 하는군요. 그건 죄악입니다. 바렌카. 저를 죽이는 일이에요. 당신도 저도 망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아, 사랑스러운 나의 사람이여. 제발 그런 방종한 생각들은 모두 머릿속에서 밀어내요. 쓸데없이 제게 고통을 주지 말아요. 의지가 없는 나의 연약한 새여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어떻게 스스로를 먹여 살리고 파밀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악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지 말아요, 바렌카. 생각을 고쳐요. 어리석은 자들의 충고나 중상모략은 귀담아 듣지 말고 당신의 책이나 한 번 더 읽어요. 찬찬히 주의해서 읽어봐요. 당신에게 덕이 될 테니까요. 라타짜예프에게 역참지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건 고전이라면서 지금은 책들이 모두 다양한 묘사로 이루어져 있고 사파까지 그려져 나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뿌시킨이 훌륭한 작가이고 성스러운 조국 루시의 명예를, 이 루시는 고대 러시아의 국가명입니다. 조국 루시의 명예를 드높였다면서 그에 관해 다른 많은 얘기를 해주더군요. 네, 좋아요, 바렌카. 아주 좋아요. 당신도 이 책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읽고 제 충고 명심하고 부디 제 말을 따르도록 해요. 그래서 이 노인을 행복하게 해줘요. 그러면 신께서 직접 당신에게 상을 내릴 겁니다. 내 소중한 사람, 반드시 그러실 겁니다. 당신의 진실한 친구 마카르 제부시킨. 7월 6일 존경하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표도라가 오늘 제게 은화 15불을 가져다 주었어요. 가엾은 사람, 제가 은화 3루블을 주었더니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당신께 급하게 몇 자 적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께 드릴 조끼를 마름질하고 있어요. 얼마나 천이 고운지 몰라요. 꽃무늬가 있는 노란색 천이에요. 당신께 책을 한 권 더 보내드립니다. 여기엔 여러 작품이 씌어 있어요. 저도 몇 작품은 읽었죠. 그 중에서 외투라는, 이 외투는 고골의 단편 소설입니다. 1843년에 출간된 세 권으로 된 고골의 전집에 처음으로 발표된 책이라고 하네요. 이 단편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이 아까키예비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외투라는 제목의 단편을 읽어보세요. 저한테 극장에 같이 가자고 하셨죠?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어디 그럼 제일 싼 자리를 알아보시겠어요? 극장에 간 지 정말 오래됐어요. 사실은 언제 갔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너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되는군요. 표더라도 고개를 가로젓고 있어요. 당신이 지나치게 분수에 맞지 않은 생활을 하신다고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해요. 저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셨나요?
큰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세요. 표도라가 제게 밖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 당신이 하숙비를 지불하지 않아서 주인 여자와 말다툼을 하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신이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별일 아니지만 서둘러야 할 일이 있어서 이만. 모자의 리본을 바꾸어 매리고요. VD. 추신. 우리가 극장에 가게 되면 저는 새 모자를 쓰겠어요. 어깨에는 검은 망토를 두르고요. 괜찮을까요? 7월 7일. 존경하는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어제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요. 나의 소중한 사람. 저도 한때는 어리석은 바보 노름을 했던 적이 있었죠. 어떤 여배우에게 홀딱 반해서 완전히 정신을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라면 괜찮죠. 이해할 수 없는 건 사실 전 그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극장에 간 것도 딱 한 번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홀딱 빠졌었다니까요. 그때 제가 살던 집엔 저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 5이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적당한 선을 긋고 대하긴 했지만 저는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그들이 하는 일에는 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에게 그 여배우 얘기를 해준 것도 그 사람들이었어요. 필요한 것에 쓸 돈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매일 저녁 연극이 시작되면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극장의 가장 싼 좌석으로 몰려가곤 했습니다. 박수를 치고 또 치고 여배우 이름을 목이 터지라 부르고 한마디로 발광을 했지요. 밤에는 잠도 못 자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녀 얘기만 하고 모두 그녀를 자신의 글라시아라고, 이 글라시아는 제부시킨이 한때 반했던 러시아 여배우의 이름입니다. 모두 그녀를 자신의 글라시아라고 부르며 그녀 한 사람만을 사랑했죠. 모두의 가슴 속에서 그녀는 한 마리 카나리아였어요. 그들은 무방비 상태였던 저까지도 자극했어요. 저는 그때 아직 어렸었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도 그들과 함께 극장의 4층 일반석에 와 앉아 있더군요. 제가 본 거라고는 커튼 끝자락뿐이었지만 들을 것은 다 들었어요. 그 여배우는 정말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꾀꼬리처럼 청명하고 달콤한 목소리였어요. 저희는 모두 손이 아프도록 박수를 쳐대며 환호성을 질렀죠. 조금만 더 했더라면 저희는 아마 혼쭐이 났을 겁니다. 실제로 한 명은 내쫓기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은 마치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는 단돈 은화 1루블 뿐이고 봉급날까지는 아직 열흘이나 남았는데도 말입니다. 그 다음엔 어쨌는 줄 아십니까? 다음날 저는 출근길에 향수를 파는 프랑스인에게 가서 가지고 있던 돈을 톡톡 털어 향수와 향기 나는 비누를 샀어요. 그때 왜 제가 그것을 샀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모를 일이에요. 저는 식사하는 것도 있고 그녀 집 창문 아래서 배회했어요. 그녀는 네프스키 거리에 있는 한 건물의 4층에 살고 있었는데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오로지 그녀의 창문 근처를 왔다 갔다 할 생각으로 다시 네프스키 거리로 가곤 했습니다. 1달 반 동안이나 저는 그녀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며 허비했어요. 고급 상마차와 마부를 고용해서 그녀의 집 창문 아래서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빚을 잔뜩 진 다음에야 저는 그녀가 싫어지더군요. 실증이 난 겁니다. 한낱 배우도 고상한 사람을 그런 지경에까지 몰고 갈 수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어릴 때 얘기입니다. 그땐 제가 아직 어렸어요. MD 7월 8일 존경하는 나의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이달 6일에 당신께 빌려준 책은 서둘러 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참에 당신께 분명히 해둘 게 있어요. 당신 정말 나쁩니다. 저를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더니 정말 나쁘군요. 이런 말을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의 지위는 각자에게 합당하게 절대자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장군의 견장을 달도록 정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구덕문관으로 근무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겐 진두지휘를 하게 하셨고 저 사람은 경외심을 가지고 묵묵하게 복종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능력을 고려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른 능력을 갖게 마련이에요. 이 능력도 역시 신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저는 관청에서 근무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맡은 일만큼은 나무랄 데 없이 수행하고 있고 행동도 착실해서 지적을 받은 일도 없답니다.
솔직히 제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하지만 이 나라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도 웬만큼은 갖추고 있죠. 윗분들께서도 저를 존중해 주시고 각하께서도 제게 만족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직 제게 각별하게 호의를 표하신 적은 없지만 제게 만족하고 계시다는 것만큼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흰머리가 나도록 세상도 살아봤습니다만 큰 죄는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물론 조그만 잘못도 없는 사람이야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들 죄인이죠. 심지어는 당신마저도요. 나의 소중한 사람. 하지만 커다란 실책을 저지르고 뻔뻔스러운 행동을 일삼아서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은 적은 없고 법규를 어기고 우리 사회의 안녕을 해쳐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절대로 없었습니다. 저는 십자 훈장까지 받을 뻔했다니까요. 이런 말은 지금에서 뭐 하겠습니까? 이건 당신도 이미 다 아는 일일 테고 이 소설의 작가도 알고 있는 일일 텐데요. 이렇게 글까지 썼다면 그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나의 소중한 사람, 전 정말 당신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러는 거 아닙니다, 바렌카. 정말 당신이 제게 이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해보니 온순하게 살면 안 되는 거군요. 어떤 자리가 됐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기 자리에 조용하게 틀어박혀 살면 안 되는 거였군요. 속담대로 물을 흐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며 신을 두려워하고 제 주제를 알아가며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군요. 부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지 않기를 바랐는데 내 오두막집에 누가 쳐들어오거나 들여다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살았는데 그런 바람은 가지면 안 되는 거였군요. 당신 집안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지? 조끼는 좋은 거 있나? 아랫도리에 챙겨 입어야 할 것은 다 챙겨 입었고 구두는 있어? 밑창은 뭘로 됐지? 뭘 먹고 살아? 마시는 건 뭐야? 무엇을 정사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신발을 아끼느라고 포장도로에서 발꿈치를 들고 걷는다고 칩시다. 그래,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글로 써내는 이유가 뭐냐고요? 누가 궁핍하게 살든 차를 못 마시든 그걸 왜 쓰느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다 차를 마셔야 하는 겁니까? 제가 언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씹고 있는지 입속을 들여다본 적이라도 있던가요? 제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모욕한 적이라도 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를 건드리지 않는데 제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죠.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누군가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를 합니다. 윗사람들도 그를 존중하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존중을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무 이유도 없이, 정말 하등의 이유도 없이 그 사람 면전에다 대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누구든 새 물건을 장만하면 좋아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좋아서 잠도 못 이룰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새 신발을 사면 누구든 좋아라 신고 다니죠. 그건 정말 맞는 얘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기 발에 세련되고 멋진 신발이 신겨 있는 것을 보는데 누군들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는 제대로 썼더군요. 하지만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표도로 표도로비치가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그런 책을 내도록 했느냐는 것이고 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는 고관이지만 아직 젊고 가끔 사무실에서 고함도 잘 지릅니다. 하지만 고함을 지르지 못할 것은 또 뭡니까? 저희 같은 아랫 사람을 비난해야 할 때 비난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또 예를 들어 자신의 지위를 고려해서 아랫 사람을 책망하게 됐다고 칩시다. 그도 그럴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아랫 사람은 가끔 가르칠 필요도 있고 호통을 칠 필요도 있는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바렌카, 이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누가 혼을 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어느 편이든 가담하려고 기회만 엿보면서 저는 저기 다른 일이 있는데요 어쩌고 하면서 일은 하려 들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 다닌다고요. 계급이 여러 가지니까 질책도 각 계급에 따라 각자 걸맞은 게 있어요. 당연히 질타의 방법도 여러 가지죠. 이건 순리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서로 이렇게 조심을 하지 않으면 세상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질서도 없을 겁니다. 표도로비치가 그런 모욕을 어떻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도대체 그런 글은 왜 쓴답니까? 그런 게 왜 필요하대요?
이런 책이 나오면 독자 중 누군가가 외투라도 하나 장만해 준답니까? 새 신발이라도 사준대요? 아니요, 발행가. 다 읽고 나면 다음 이야기나 또 써달라고 할걸요. 사람은 가끔 무엇인가를 감추고 숨길 때가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그 무엇으로 자신을 감출 때가 있다고요.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콧등을 보이는 것조차 두려워질 때가 있죠. 사람들이 험담을 할까 봐서요.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있는 아무 이유라도 대서 욕을 만들어내니까 말이에요. 자, 보세요. 벌써 한 개인의 사회생활과 가정사가 문학작품에 실려 인쇄되고 사람들에게 읽히고 비웃음을 당하고 도마 위에 올라가 이리저리 해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젠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책엔 모든 게 너무 잘 묘사되어 있어서 이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발걸음만 보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거예요. 책의 끝부분에서라도 상황이 호전되고 분위기가 좀 누그러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하다못해 그의 머리에 서류를 쏟아 부었다는 얘기 다음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덕을 갖춘 사람이었다. 훌륭한 시민이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접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 윗사람들 말도 잘 들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믿다가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를 애도했다. 라는 말들이 덧붙여졌다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끝을 맺었다면 더 좋았겠죠. 또 그가 외투를 도로 찾고 후에 그의 선행을 자세하게 안 장군이 그를 당신 사무실로 발령내서 계급도 올려주고 봉급도 넉넉하게 주었다고 끝맺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고요. 당신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지요. 악은 응징되고 선이 승리한 거예요. 직장 동료들도 더 이상은 그에게 다른 짓을 못했겠죠. 제가 작가라면 전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설이 대체 무엇가 대단하다는 거죠? 무엇가 잘 됐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생활에서 시시하고 공허한 한 단면만 썼을 뿐이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런 책을 저에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나요? 발행가, 이건 몹쓸 책이에요. 진실성이 결여된 책이라고요. 그런 관리는 있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런 책은 읽고 나서 반드시 불만을 얘기해야 합니다. 발행가, 정식으로 항의해야 해요. 당신의 충실한 종 막가르 제부시킨. 7월 27일 친애하는 막가르 알렉세예비치, 최근 일어난 사건과 당신이 보내신 편지들 때문에 저는 매우 놀라 충격을 받았고 깊은 의혹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표도라의 얘기를 듣고 의혹이 풀렸어요.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깊은 절망과 끝없는 수렁에 빠지신 건가요? 막가르 알렉세예비치, 당신은 지금 어떤 곤란을 당하고 계신 거죠? 당신의 해명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게 옳은 게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최근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정말이지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노라 말씀하셨죠. 당신에게 만일의 경우를 위해 은행에 맡기신 여유돈이 있고 제게 쓰시는 돈 역시 그 일부니까 걱정 말라고 장담하셨을 때도 전 당신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겐 처음부터 여유돈이라는 것이 있지도 않았고 우연히 저의 불행한 처지를 아시고 마음이 움직여서 관청에서 가불까지 하셨으며 제가 아팠을 때는 가지고 계신 옷까지마저 내다 파신 것을 알게 된 지금,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 저는 너무나 괴로워서 이걸 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 정녕 모르겠습니다. 아, 막가르 알렉세예비치, 저에 대한 연민과 친척이라는 인연 때문에 처음 제게 베푸셨던 자비, 거기서 당신은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쓸데없이 가산을 탕진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막가르 알렉세예비치, 당신은 우리의 우정을 배신했습니다. 그동안 제게 솔직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당신의 마지막 재산이 제 옷과 사탕과 책을 사는데 다 들어가고 소풍과 극장 구경을 하는데 다 쓰인 것을 알게 된 지금 저는 그 값을 톡톡히 치르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저의 경박스러움이 원망스러워 울고 또 웁니다. 당신 걱정은 하지도 않고 주시는 것을 다 받았으니까요. 당신께서 저를 만족시키기 위해 베푸신 모든 것이 이젠 슬픔으로 변해버렸고 제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았습니다.
전에도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두렵기는 했지만 당신의 괴로움을 눈치챈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난 일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절망하신단 말입니까,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당신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라고들 하겠습니까? 언제나 착한 심성과 겸손함과 깊은 배려로 저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전에 안 보이던 단점을 드러내시며 흉한 모습으로 망가지고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술에 만취한 당신을 길거리에서 발견해 경찰과 함께 집으로 데려왔다는 말을 표도라에게 들었을 때 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나흘 동안이나 보이지 않으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놀라서 몸이 뻣뻣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당신이 결근을 하게 된 진짜 이유를 직장 상사들이 알면 뭐라고 얘기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고 있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이젠 당신과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를 다 알고 저까지도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고 말씀하셨던가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당신과 그 장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을 때도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정말 우울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당신 편지에 그러셨죠. 제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두려웠다고요. 당신이 다 털어놓으면 우리의 우정을 잃게 될까봐 두려우셨다고요. 제가 아플 때 어떻게 저를 도와야 할지 몰라 괴로우셨다고요. 제가 강제로 병원에 실려가는 것을 막고 저를 곁에 붙잡아 두려고 가진 것 모두를 파셨다고요. 남들에게 빚을 질 수 있는 데까지 지고 이제는 매일 집주인하고 낯을 불키고 계신다고요. 하지만 저한테 이런 일을 모두 숨기고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최악의 상황뿐 아닙니까? 이제 저는 다 압니다. 제 스스로 제가 당신이 처한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될까봐 당신은 양심상 차마 제게 아무 말도 못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은 지금 제게 2배나 더 큰 고통을 주고 계십니다.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이 크나큰 충격에 전 그저 멍할 뿐입니다. 아, 나의 친구시여, 불행은 전염병입니다.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전염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옛날에 검소하고 조용하게 사셨을 때는 겪어보지도 못했을 불행을 이제 제가 당신께 가져다 드리고 말았군요. 이런 사실들이 저를 괴롭히고 목을 조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시게 된 건지 이젠 편지에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가능하시다면 저를 좀 진정시켜 주세요. 제가 이젠 안정을 좀 찾았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어떤 불행이 와도 제 가슴 속에서 사그라지지 않는 당신을 향한 우정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럼 안녕히 당신의 답장을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당신은 저를 잘못 보셨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7월 28일. 더없이 소중한 나의 바라바라 알렉세예브나. 그래요. 이젠 다 끝난 일이고 조금씩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당신께 다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걱정하셨죠. 그 얘기부터 서둘러 한다면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제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자존심입니다. 당신에게는 저의 불행하고 무질서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다 털어놓지만 저희 상관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따라서 저를 계속 존중해 주겠죠. 두려운 것은 한 가지 소문뿐입니다. 하숙집에서는 주인 마누라가 고함을 질러댔지만 당신이 보내주신 10루블로 빚의 일부를 갚았더니 이젠 구스렁대기만 할 뿐 괜찮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괜찮고요. 해명은 이만하면 다 된 것 같고, 나의 소중한 사람,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를 존중해 주시는 당신의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제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살긴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그 사실은 제게 위안을 주더군요. 지금껏 살면서 제게 가장 컸던 충격과 어려운 일들은 이제 다행히 지나갔습니다. 나만의 천사님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헤어질 용기가 도무지 나지 않아서 곁에 붙들어 두려고 당신을 속이기까지 했지만 당신은 저를 신의를 저버린 이기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니 또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젠 저도 부지런히 관청 일을 보고 있고 맡은 바 업무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프스타피 이바노비치 곁을 지날 때 제게 말이라도 한마디 걸어주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러질 않더군요. 그래요. 이젠 하나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비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고 옷장을 열어봐도 입을 옷까지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실망은 하지 말아요. 나의 소중한 사람, 간청합니다. 바렌가, 당신은 제게 은하 50꽃배니까를 또 보내주셨군요. 가슴이 무엇에 찔린 것처럼 아픕니다. 이젠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군요. 일이 이 지경이 되었어요. 이만 먹은 바보, 저라는 사람이 천사 같은 당신을 돕는 게 아니라 불쌍한 고아인 당신이 저를 돕고 있군요. 돈을 구해오다니 표도라도 참 장해요. 제겐 아직 돈이 생길 것 같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어떤 희망이 보이면 지체하지 않고 자세하게 편지에 쓰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보다도 걱정을 하는 것은 소문, 바로 헛소문입니다. 그럼 안녕히 나의 천사님. 당신 손에 키스를 보내며 부디 건강을 되찾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신께 더 자세한 얘기를 쓰지 못하는 것은 직장에 서둘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근을 했으니까 노력과 근면으로 잘못을 만회해야죠. 모든 사건의 전말과 장교들과 제 사이에 있었던 불상사에 대한 얘기는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당신을 존경하고 가슴 깊이 사랑하는 마카르 제부시킨. 7월 28일. 오, 바렌카. 이제 보니 잘못은 바로 당신에게 있었습니다. 당신의 양심이 잘못된 거라고요. 당신이 보낸 편지로 인해 저는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버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곰곰이 제 마음을 되짚어 보니 제가 옳았다는 것을, 분명히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린 추태가 옳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아휴.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은 결코 무분별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턱대고 좋아라한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나의 소중한 사람, 당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안다면, 제가 왜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안다면 당신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의 얘기가 조리 있고 이치에 닿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 저 잘 압니다. 내 소중한 사람, 저도 저하고 장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나의 천사님, 그보다 먼저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곤혹스럽게 살았는지 그것부터 말해야겠군요. 한 달 내내 그야말로 저는 얇은 실오라기 같은 거 하나만 걸치고 견뎠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알거지 신세였죠. 당신에게만은 숨겼습니다. 하숙집에서도 숨겼고요. 하지만 주인집 여자는 소리를 지르고 난리 법석을 떨더군요. 사실 그건 문제가 아니지만요. 못된 할망구점이야 얼마든지 떠들라고 하지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수치심이었고 두 번째는 그 여자가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우리 관계를 알고는 온 집안에 대고 고래고래 다 떠들어댔다는 것입니다. 저야 기가 막혀서 귀를 털어막았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귀를 막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죠.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귀를 더 쫑긋 세우고 들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나의 소중한 당신, 이제 저는 어디로 숨어야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모든 일이 제게 닥친 온갖 불행이 저의 숨통을 누르고 있던 때에 저는 표도라에게서 난데없이 괴상한 얘기까지 듣게 된 겁니다. 어떤 몹쓸 인간이 당신 집에 찾아와 당신에게 치욕스런 제안을 했다더군요. 저는 당신이 모욕을, 그것도 심한 모욕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모욕을 받은 것처럼 순간 저는 머리가 획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성을 잃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나의 소중한 친구 바렌카. 생전 처음 그런 무서운 광기를 느끼며 저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방탕한 인간에게 달려 나가려고요. 나의 천사인 당신에게 사람들이 모욕을 준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려서 아무 생각도 없이 무작정 뛰쳐나간 겁니다. 참담했습니다. 게다가 비가 내려 날씨는 구질구질하고 무서운 슬픔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려고 했죠. 저의 타락은 그 순간에 시작된 겁니다. 우연히 예멜라를 만났습니다. 예멜리안 일리치라고, 그 사람도 관리죠. 아니, 관리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저희 관청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어디선가 바쁘고 힘들게 살고 있겠죠. 저는 그와 동행했습니다. 자, 어때요, 바렌가? 친구의 불행과 가난과 또 유혹당한 얘기를 읽으니 즐거우십니까?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때 예멜라의 격리에 힘을 입은 저는 그 장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주소야 저희 하숙집 문지기에서 알아냈죠. 기왕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애송이의 행동이 비위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자가 저희 하숙집에 새들어 살 때부터 유심히 지켜보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 집에서 하인이 제가 왔다고 주인에게 전했을 때 제가 했던 행동은 저답지 않은 점잖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렌가, 저는 정말이지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군요. 그의 방에 꽤 많은 장교들이 있었다는 것만 생각날 뿐입니다. 아니면 술이 취해서 제 눈에 이중으로 보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겠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생각나는 것이라고는 제가 점잖게 화를 내면서 무척 말을 많이 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내쫓고 계단 밑으로 내던졌습니다. 완전히 던져버렸다는 게 아니라 밀어냈습니다. 제가 어떤 꼴로 집에 실려왔는지는 당신이 아는 대로예요. 이게 답니다. 물론 저는 스스로 제 명예를 실추시켰고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 말고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바렌가? 어떻게 생각하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일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작년에 저희 관청의 악센치 오시뽀비치가 바로 그런 식으로 감히 뾰또로비치의 인격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몰래, 정말 아무도 몰래 그 일을 해치웠지요. 그는 상대방을 수의실로 끌고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끝까지 일을 처리하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점잖은 방법이었습니다. 저만 빼고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저야 괜찮죠. 무슨 뜻이냐 하면 저는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후 뾰또로비치와 악센치 오시뽀비치 사이에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뾰또로비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지금은 두 사람이 서로 목례도 하고 악수도 합니다. 바렌가, 당신과 언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당신의 말에 토를 달겠습니까? 이번에 저는 저의 신용을 아주 떨어뜨렸고 스스로 왕창 체면을 깎아내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모든 일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를 운명이었나 보죠. 운명은 아무도 비켜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당신도 잘 아시죠, 바렌가? 제게 일어났던 불행과 가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차라리 읽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저는 요즘 몸이 좋지 않습니다. 장난기도 사라지고 없어요. 이만 줄입니다. 당신을 향한 저의 깊은 마음, 사랑, 존경을 맹세하면서. 존경하는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당신의 충실한 충복, 막가르 제부시킨. 7월 29일, 존경하는 막가르 알렉세예비치, 당신의 편지 두 통을 차례로 읽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당신은 아직도 제게 무언가를 숨기고 계시거나 아니면 당신께 일어났던 좋지 않은 일들 중에서 일부분만 쓰셨습니다. 아니면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당신의 편지는 정말이지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주는군요. 저희 집에 들러주세요. 제발 오늘 중으로 저희 집에 들러주세요. 제 말 좀 들으세요. 저희 집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당신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주인집 여자와는 어떻게 해결을 보셨는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잖아요. 마치 일부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긴 편지에 하나도 안 쓰셨잖아요. 그러면 안녕히 나의 친구요. 오늘 꼭 저희 집에 오세요. 항상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시면 더 좋겠고요. 표도라 음식 솜씨가 정말 좋거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당신의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8월 1일 친애하는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그동안 제게 진 마음의 빚을 갚고 마음껏 감사를 표할 수 있게 되어서 당신은 요즘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바렌가, 저는 믿어요. 당신의 천사같이 착한 마음씨를 믿습니다. 당신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디 제가 이 나이에 가산을 다 탕진했다고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주십시오. 엎질러진 물인 것을 이제 와서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이 굳이 책망을 하겠다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나의 소중한 친구야, 당신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 화를 내지는 말아요. 제 가슴속은 번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까다로운 법이죠. 선천적으로 그래요. 이미 옛날부터 느끼고 있던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까다로워요. 가난한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쳐다보고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곁눈질로 쳐다봅니다. 주변을 항상 장떡 주눅이던 눈으로 살피면서 주위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씁니다. 누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뭐 저렇게 꼴사나운 놈이 다 있어? 대체 저렇게 가난한 사람은 무슨 느낌을 갖고 살까? 아니면 이쪽에서 보면 어떤 꼴을 하고 있고 저쪽에서 보면 또 어떤 꼴일까? 등등의 말을 할까봐 남의 말에 일일이 신경을 씁니다. 발행가. 모두 알고 있듯이 가난한 사람들은 발 닿게만도 못한 인생이고 아무도 그들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책에 뭐라고 쓰든 엉터리 삼류 작가 족속들이 뭐라고 끼적이든 가난한 사람의 인생은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전하고 같을 수밖에 없느냐고요? 삼류 작가들이 말대로라면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것은 모두 옷을 뒤집어 보이듯 세상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들 말대로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성스러운 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 자존심이니 뭐니 하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 예멜야가 그러더군요. 사람들이 그를 무슨 자선단체인가 등록시켰는데 거기서 나오는 돈 한 푼 한 푼에 대해서 예멜야가 어떻게 쓰는지 공식적인 검열 같은 것을 하더래요. 그들은 자기가 돈을 거저 주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구경한 대가를 치른 것뿐이에요. 요즘은 선행이라는 것도 이상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더군요. 어쩌면 항상 그래왔던 건지도 모르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들은 아예 선행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굉장한 전문가들이겠죠.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당신은 아마 이런 것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이제 아셨죠?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저희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일은 몰라도 이런 일이라면 훤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왜 이런 것을 다 알고 항상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느냐고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레스토랑을 향하던 신사가 가난한 사람의 옆을 스쳐가면서 속으로 하는 말을 가난한 사람은 다 듣는 거예요. 신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거지놈이 오늘은 무엇을 먹으려냐? 나는 소떼 빠빌요트를 먹을 거지만, 이 소떼 빠빌요트는 소스를 친 생선 고기볶음 요리입니다. 나는 소떼 빠빌요트를 먹을 거지만 이 자는 기름기 하나 없는 죽이나 들이키겠지? 그가 기름기 하나 없는 죽을 들이키든 말든 대체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랍니까? 하지만 이런 자들이 정말 있어요. 바렌가. 이런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 정말 있다고요. 천박스럽게 짝이 없는 풍자 작가들은 여기저기 살피고 다니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길을 걸을 때 발바닥을 전부 땅에 대고 걷나 아니면 까치걸음을 하나 혹은 어떤 관청에 다니는 구덕문과 나무에 관리는 신발 밖으로 맨 발바닥이 비어져 나왔네. 꿈치도 다 해져서 구멍이 났잖아. 그들은 자기 글에 이런 것을 묘사해 넣고 쓰레기만도 못한 것을 책이랍시고 찍어낸단 말입니다. 내 발꿈치에 구멍이 나서 찢어진 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라고요. 바렌가, 당신이 제 무리한 은사를 용서하신다는 조건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가난한 사람에게서 비어져 나온 발가락과 다해진 팔꿈치는 예를 들자면 당신에게 처녀성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커다란 부끄러움이란 말이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제 무리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옷을 벗으려 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은 누가 자기의 누추한 집을 들여다보거나 가족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바렌가, 당신마저도 정직한 사람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제 원수들과 한패가 되어 제게 모욕을 주려 하십니까? 오늘 관청에서 저는 겁먹은 곰새끼처럼 털이 다 뽑힌 참새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수치심으로 하마터면 타버릴 것만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전 정말이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바렌가, 옷 사이로 맨 팔뚝이 보인다든지 단추가 실에 대롱대롱 매달려 흔들리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우리만큼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바로 제 모습이 그렇게 엉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의기소침해질 수밖에요. 오 세상에, 스테판 까를로비치가 일 때문에 저하고 할 얘기가 있었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무심코 이런 말을 툭 내뱉더군요. 에이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대체 어쩌다가. 말을 끝까지 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숨겨진 말을 짐작해 버렸고 얼굴이 그만 빨개지고 말았어요. 대머리까지 빨갛게 달아올랐다고요. 사실 그리 대수로운 일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영 개운치 않고 참기 힘든 상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더라고요. 혹시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 신이여 굽어 살피소서. 그런데 소문은 어떻게 난 거지? 지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확실하게 의심 가는 자가 하나 있어요. 그런 악당 같은 자들에게는 소문 내는 것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겠죠? 떠벌리고도 남을 자들입니다. 남의 사생활을 편돈 몇 푼에 폭로하고도 남을 위인들이라고요. 그런 자들에겐 신성함이란 찾아볼 수도 없죠. 누가 소문을 낸 건지 전합니다. 라짜다예프의 지시예요. 그는 저희 관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우연히 얘기를 나누다가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며 제 얘기를 고해 바친 게 틀림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자기 관청에서 소문을 낸 게 우리 관청까지 흘러 들어온 거겠죠? 저희 하숙집 사람들은 제 사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한 것까지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 집 창문 쪽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는 자들도 있어요. 저는 다 알고 있다고요? 어제 저녁에 당신 집에 식사하러 갈 때는 모두들 창문 밖으로 목을 길게 늘여 빼고 구경까지 하더군요. 저희 하숙집 옆편에는 저런 몹쓸 놈이 어린애하고 붙어먹었군 이라고 말하며 당신에게 욕설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라짜다예프가 저와 당신을 작품의 소재로 이용해서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계획에 비하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숙집에 사는 착한 사람들이 그자가 그렇게 말했다면서 제게 전해주더군요. 저는 지금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은 숨길 수 없나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거예요. 나의 천사님, 책을 한 권 보내줄 테니 심심할 때 읽으라고 하셨나요? 그놈의 책. 도대체 책이 뭡니까? 책은 밑도 끝도 없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소설도 다 엉터리예요. 헛소리나 짓거리려고 쓴 거죠.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읽으라고 쓴 거라고요. 나의 소중한 사람, 제 말을 믿어요. 조금이라도 세상을 더 산 사람의 경험을 믿으라고요. 사람들이 문학이라면 셰익스피어가 있지. 그런 대가도 무시할 테야. 라고 윽박지르며 셰익스피어의 작품 따위로 당신의 말문을 막으려 들어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요. 셰익스피어도 다 엉터리예요. 말짱 헛거라고요. 추잡스런 얘기나 늘어놓으려고 쓴 것들 뿐이라고요. 당신의 맛가루 제부시킨 8월 2일 친애하는 맛가루 알렉세예비치,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표도라가 일감을 아주 많이 얻어와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 잘 될 거예요. 그녀는 최근 제게 일어나고 있는 불쾌한 일들이 모두 안나 표도로 분화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오늘 평소와 달리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돈을 꾸겠다고 하셨죠. 신께서 당신을 보살펴 주셔야 하는데 나중에 돈을 갚아야 할 때가 오면 그 많은 괴로움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저희와 가까이 지내시면서 저희 집에도 자주 오시고 하숙집 주인 여자에게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당신은 적이니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니 말씀하셨지만 그건 저는 당신이 공연히 그들을 의심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글이 많이 거칠어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꼭 저희 집에 오시리라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V.D. 8월 3일 나의 천사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나의 생명이신 당신, 제게도 약간의 희망이 생겼기에 서둘러 당신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소중한 사람, 당신은 저보고 돈을 꾸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내 귀여운 사람, 돈을 꾸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당신에게도 갑자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당신은 너무 몸이 약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돈은 꼭 꾸어야 합니다. 자, 그럼 무슨 희망이 생겼다는 건지 말씀드리죠.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저희 관청 바로 제 옆자리에 예밀리안 이바노비치라는 관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예멜라 말고 다른 예멜라예요. 그 사람도 저와 마찬가지로 구덕문관인데
그와 저는 저희 관청에서 거의 최고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착하고 청렴결백하고 말도 없는 사람입니다. 곰처럼 항상 눈만 끔뻑끔뻑하죠. 하지만 일도 잘하고 글씨는 깨끗한 영국식 필체로 씁니다.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하자면 정서 실력도 저보다 못하지 않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와 아주 친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정도의 인사는 하고 지냅니다. 한 번은 제가 칼이 필요해서 저 예멜리안 이바노비치 칼 좀 빌려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죠. 한마디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끔 필요한 사물 정도나 빌리고 빌려주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대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언뜻 보니 좋은 의도로 묻는 것 같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예, 예멜리안 이바노비치, 이러저러해서. 물론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 얘기해 버리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말할 기분도 아니었고요. 좀 쪼들리고 있다는 얘기 정도만 했죠. 그랬더니 예멜리안 이바노비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좀 구워보시지 그래요? 뾰또르비치한테 좀 빌려봐요. 그는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데 저도 빌린 적이 있어요. 이자도 적당해요. 무리한 요구는 안 하더군요. 바렌카, 그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세게 뛰었는지 아십니까?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께서 뾰또르비치라는 은인의 마음을 움직여 돈을 꿀 수 있게 될지도 몰라. 혼자서 계산까지도 다 했습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밀린 방세를 내고 당신도 도와드리고 내 모양새도 좀 갖추고. 사실 지금은 완전히 거지꼴 아닙니까? 사무실에 앉아있기도 두려울 정도예요. 나쁜 사람들은 또 얼마나 절 비웃는지.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끔 각하께서 저희 책상집을 지나시는 일이 있는데 오 신이여, 만일 우연히 저를 보시고 이렇게 꼴이 형편없는 것을 아시는 날엔 각하께서는 항상 청결과 정돈을 강조하시는데 어쩌면 각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마 부끄러워서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수치심 따위는 구멍난 옷 주머니에 넣어버린 다음 뾰또르비치에게 다가갔습니다. 희망을 가득 품긴 했습니다만 일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저는 산 건지 죽은 건지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바렌카, 하지만 모든 일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가 분주했고 표도세이 이바노비치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면서 뾰또르비치 하고 불렀습니다. 뾰또르비치가 돌아왔을 때 저는 사정이 이러저러하니 30루블만 빌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더군요. 알아듣기 쉽게 다시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큰 소리로 웃어젖히고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입을 다물지 않겠습니까? 그래 다시 한번 똑같은 부탁을 했지요. 마침내 입을 연 그는 담보는 있어요? 라고 묻더군요. 자기 앞에 놓인 서류를 뚜레져라 쳐다보며 무언가를 적으면서 말이에요. 저는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전 순간 멍해졌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없습니다. 뾰또르비치. 담보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봉급이 있지 않습니까? 갚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제일 먼저 당신의 돈부터 갚겠습니다. 전 간청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불렀고 저는 거기 서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온 그는 깃털 펜을 손질하면서 저를 못 본 척 하더군요. 저는 다시 한번 사정했습니다. 뾰또르비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는 입을 꽉 다물고 못 들은 척 했어요. 저는 계속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리라 마음을 먹고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무 말이라도 해줄 일이지. 그는 깃털 펜 손질이 끝나자 바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냥 물러났습니다. 보셨죠? 그런 사람들은 인격을 갖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도도합니다. 지나치게 고매하신 몸이지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렌카, 우리네 같은 사람들이 어찌 그들을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얘기도 길게 늘어놓았던 거고요. 예멜리안 이바노비치도 한참을 웃더니 고개를 흔들더군요. 하지만 그는 심성이 악하지 못한 사람이라 끝까지 제게 희망을 주었답니다. 예멜리안 이바노비치야말로 인격자예요. 그는 저를 누구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바렌카. 상대는 비보로스카야 거리에 사는 14급 관리인데
이 14급 관리는 뼈또르 대제가 제정한 계급 중의 하위 계급이라고 하네요. 14급 관리인데 역시 이자놀이를 한대요. 예멜리안 이바노비치 말이 그는 꼭 빌려줄 거랍니다. 그래서 내일 찾아가기로 했답니다. 나의 천사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못 구면 정말 큰일이에요. 하숙집 주인은 저를 쫓아내려 안달이고 이젠 식사도 주지 않습니다. 제 신발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고 옷의 단추도 다 떨어졌어요. 하긴 제게 남은 것 중에 성한 게 뭐 있겠습니까? 만약 상관들 중 누구라도 저의 흉한 모습을 보시게 되는 날엔 어떻게 하죠? 끔찍합니다. 바렌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마카르 제부시킨.